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9일입니다. 음력 1월 19일 모술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1년 중 40번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탄생화가 은매화입니다. 탄생석은 레드 제스퍼고 2월달 탄생석은 자수정입니다. 오늘 탄생목은 새로운 나무가 되겠어 삼나무가 됩니다. 오늘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51년도 일어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 날 집중적으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문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서 일어난 민간인 대학살 사건입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공비 속탕 명목으로 500여 명을 박산에서 총살했습니다. 그 후 국회 조사단이 파견됐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국군 일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공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 법무, 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게 됐고 김종원, 오경익, 한동석, 이종배 등 사건 주보자들이 군법 협의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됐다고 합니다. 2009년도입니다.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입니다. 2009년 2월 9일 음력 정월 대보름날이죠. 오후 6시 15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화왕산 정상에서 억새를 태우는 행사를 하던 중 해발 742m 높이에 있는 골짜기 배바우 근처에서 갑자기 역풍이 일어나 불길이 방화선을 넘어 관람객 쪽으로 번졌죠. 관람객들이 불길에 휩싸이거나 도망가다 절벽에 밀려 떨어지는 등 총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화왕산 억새 태우기는 화왕산 정상 화왕산성 내 억새밭 18헥타를 태우는 행사로서 화왕산에 불기운이 들어야 다음에 풍년이 들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며 재앙도 물러간다는 전설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창녕군과 창녕 배바우 산악회가 1995년부터 억새를 태웠으며 1996년 두 번째 행사 이후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 취소가 됐다가 2000년부터 매 3년마다 다시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2009년 행사는 2003년과 2006년에 이은 6번째 행사였다고 하고요. 결국 이 참사를 계기로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는 6회 만에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2018년 오늘입니다. 꿈과 희망과 평화가 있었던 행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됐던 날이죠.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2월 9일 오후 8시에 대한민국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2018년 동계올림픽의 개최 행사입니다. 올림픽의 개막식은 올림픽 헌장의 수칙에 의해 국제 스포츠 행사의 일반적인 개회식은 환영사와 국가개양, 선수단 입장과 더불어 개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예술적인 연출을 혼합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막식의 슬로건은 행동하는 평화, 핀모션이었습니다. 92개국에서 2,925명의 선수가 참석하며 미국이 가장 많은 242명의 선수를 등록하고 동계 스포츠의 강국인 캐나다가 226명, 노르웨이가 111명 등이 참가했습니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144명이 출전해 15개 전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북한은 5개 종목에 22명의 선수가 나서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우리 선수 23명과 북한 선수 12명으로 결성됐습니다. 특히 주요 외신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자체보다 남북한의 화합에 더 관심이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개막식을 역사적 순간, 히토레카 모먼트로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김여정 제1부부장과 악수하는 장면이 주목을 끌었고요. AP통신은 평화올림픽이 92개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하면서 남북이 함께 동시 입장하는 것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관 중에 있던 문 대통령과 악수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진정으로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도 타전했었던 있습니다. 오늘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피자의 날입니다. 매년 2월 9일이 세계 피자의 날로 기념합니다. 세계 피자의 날은 미국에서 열리는 축하 행사로 오늘 설립됐고요. 세계 피자의 날, 월드 피자데이입니다. 멋진 오래된 요리가 전 세계에서 피자를 축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운조당 홍법 스님입니다. 홍법 스님은 1930년 2월 9일 경북 영주군 안정면 생현리에서 부친 진정흠 선생과 모친 정포동 여사의 4남 2녀 가운데 2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세속에서 한문을 익히다 17세의 절친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무상을 절감해 이듬해인 1948년 10월 통도사에 출가하게 됩니다. 은사는 오라 스님이고 한궁 스님에게 삼위계를, 동산 스님에게서 비구계를 수지했고요. 해인사, 동화사, 법모사, 송광사, 수덕사 등 제방 선원에서 화두를 창구하셨습니다. 1957년 8월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 교목장, 종회의원, 통도사 강주, 통도사 주지 등의 소임을 보였습니다. 홍법 스님은 1978년 6월 27일 세수 49세, 법납 31세로 입적하게 됩니다. 법포는 운조가 되겠고요. 상자로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통도사의 정우스님, 재경, 상경, 지용, 양재, 상운, 현근, 현기, 재용, 영구, 진성, 문성, 도용, 해도, 해오, 해용 스님이 문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 선수구 감독이었습니다. 1936년 2월 9일 태어나신 축구인 박종환입니다.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4강에 올려놓았고 1화 천마의 창단 감독을 맡아 정기리그 3연패를 이루는 등 명감독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엄한 훈련을 중시하는 스파르타식 지도자로도 유명하고요. 1966년까지 대한석탄공사 축구단에서 활약했으며 수원 유신고등학교 체육교사로도 근무를 했고 1971년부터 79년까지 국제축구 심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전에 유명했던 연고전 축구 심판진 선정 시 단골로 주심 역할을 맡을 정도로 정확한 경기 진행 능력도 발군이었다고 합니다.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4강에 올리면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죠. 멕시코가 공기가 희박한 고지대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부터 미리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며 고지대에 정응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96년 5월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으나 그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던 에이펙 아시안컵 대회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고 특히 이란과의 8강전에서 2대6으로 대패한 일이 결정타가 되어 국가대표팀 감독조를 차범근에게 넘겼습니다.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현지 언론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활약을 붉은 복수의 여신 레드 비오레스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애칭이며 축구 서포터즈 클럽의 이름을 붉은 악마는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박주환 감독은 코미디언 고 이주일과 춘천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평생 절친한 친구로 지냈죠. 화려한 전성기를 보낸 박 감독은 몇 년 전부터 활동이 뜸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전 감독은 믿었던 지인들에게 금융 사기를 당해 많은 돈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 여러 번 사기를 당하고 금융 문제에 휘말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좌절에 빠졌으며 친한 친구 선배 7, 8명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몇천만 원이 아니고 있다는 걸 다 줬다고 합니다. 박 전 감독은 6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내보냈고요. 아들과 딸도 출가해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 전 감독은 노령연금 30만 원과 아들이 주는 용돈 30만 원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쇼트트랙 전내 선수였습니다. 김동성 씨입니다. 1980년 2월 9일 전남 곡성군 출신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전에는 대한빙상경기연맹 성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의 전 남자 쇼트트랙 선수 및 해설위원이었기도 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두 차례 세계선수권 종합 우승, 1999년서부터 2001년 시즌 월드컵 종합 우승을 기록했고요. 경기고등학교 시절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1997년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우승도 차지했고요. 스케이트를 처음 타기 시작한 건 김동성이 7살 때였고 당시 종목은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했습니다. 2005년 초 선수 생활을 완전히 접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MBC 쇼트트랙 해설위원으로 활동했고요.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KBS 쇼트트랙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되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고 멈춰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본처와 이혼한 후 2021년 인민정과 재혼해 지난해 5월 혼인신고 후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내의 소규모 과일 장사도 돕고 식당 음식을 배달도 도우미를 하면서 주문 들어오면 배달을 하는 도우미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배우 최진혁입니다. 최진혁의 본명은 김태호입니다. 1986년 2월 9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남 제1고등학교 졸업 이후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안고 홀로 서울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반 준비를 하던 중 2006년에 KBS 서바이벌 스튜디오 오디션에 나가게 됐고요.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우승하게 됩니다. 이후 2006년 드라마 일단 뛰어라는 작품을 통해 연기자로서 데뷔를 하게 됐으며 2008년에 내 사랑 금지옥역, 2010년에 파스타 등 여러 편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
고민 끝에 본명인 김태호라는 이름 대신 예명을 최진혁으로 제2의 배우 인생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슬링 선수입니다. 1993년 2월 8일 대전 출신 레슬링 선수 김민석 씨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슈퍼 헤이비급 동메달을 획득했고 2018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 슈퍼 헤비급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한 가운데 유한수와 함께 출전권을 확보했으나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2022년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곁에 왔다가 가신 분, 오늘 기일 맞는 분입니다. 재정구입니다. 국회의원이었고 빈민운동가였습니다. 1944년 3월 1일 날 출생하셨고 1999년 2월 9일 사망한 정치인이자 빈민사회운동가 종교는 천주교였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고승군 대가면 척정리 척곡마을에서 아버지 재병근과 어머니 밀양방씨 박수연 사이에 사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판자촌에서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면서 주로 빈민권익운동에 종사했고요. 1985년 천주교도 시민 사목회회의를 창립했고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도시 빈민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신민당 민주당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양김 청산을 제청했으며 제도권과 타협, 야합을 거절했습니다. 그 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영입, 제의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영입, 제의를 모두 거절했던 분이고요. 1997년 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할 때 이에 동참하면서 한나라당 소속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강제 철거 빈민촌에서 빈민공익 보호운동을 주도하며 철거민의 대부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1999년 2월 9일 폐암으로 55세의 나이로 절명했던 분입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추억 쌓으시고 아직도 겨울의 날씨가 찹니다. 포근하게 이으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